네, 이제 부정맥 얼마 안 남았고요. 이제 볼 거는 이제 방실 접합부 쪽에 있는 부정맥 항목을 볼 거예요. 방실 접합부라는 게 어디냐? 오리진이 되는 부분은 SA 노드랑 AV 노드가 만나는 그런 지점 접합부에서 발생하는 부정맥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걸 합쳐서 적셔널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부정맥이라고 함은 PJC라고 불러서 Premature Junctional Complex, 접합부에서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제 Premature, 조기로 일어난다고 해서 접합부 조기 수축이라고 하고, 자, 정의를 먼저 볼게요. 기존의 리듬 주기보다는 빠르게 PAV를 동반하지 않은 정상 QRS가 나오는 부정맥이다. 그래서 AV 노드 근처에 이소성 박동이 시작된 경우 하향 P 웨이브는 보일 수 있다. 자, 앞에서 전제 조건을 깔아줬죠. P 웨이브를 동반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P, Q, R, S, T라고 부르는 이 순서를 초기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PAC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피파를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PQRST를 초기화를 시키는 거고, 이 적셔널 리듬 같은 경우에는 피파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QRST만 중간에 끼워 넣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을 볼게요. 첫 번째 그림 보면은, 자, PQRST까지 잘 나왔고, 자, 이제 여기서 저희가 원상태로라면은 여기서 PQRST가 나와야 되는데, 보면 중간에 P바가 빠진 상태로 갑자기 QRS 컴플렉스가 시작이 됐네요. 이거는 P파가 중간에 끼어든 거니까 뭐 이게 PVC인지 적셔널인지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PAC는 아니라는 거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요거를 이제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구분을 지을 거냐면 두 번째랑 세 번째 예시를 볼 거예요. 자, 일단 APC, 그러니까 Arterial Premature Complex 심방 조기 수축 같은 경우에는, 자, 중간에 이렇게 한번 APC가 끼고 나서 있는 리듬, 정상적인 리듬의 그 길이와 이 정상적이고 APC를 끝나고 다음 PAV가 나올 때까지 인터벌이 이제 PP 인터벌이 2배 이상이 되지 않는데, 자, PJC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냐, 정상적인 PAV가 나오고 다음 정상적인 PAV가 나올 때까지를 1로 잡고, 이 정상적인 P 웨이브가 이제 PJC를 끼죠. 왜냐하면 PJC는 PAV를 끌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아니고 TAV 끝나고 PJC를 포함해서 다음 정상적인 PAV까지가 나올 때까지의 거리, 요 거리의 2분의 1배가 된다. 요거를 저희가 다른 말로 완전 보상성이라고 한다. 완전 보상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고 요렇게 PAC처럼 중간에 PAV가 새로 생기고 나서 다음 PAV가 나올 때까지 불안정한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불완전한 보상성을 제공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PAC, PJC, PVC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로는 11리드를 까서 보는 게 제일 정확한 방법이긴 한데, 그냥 단순히 선생님들께서 PAC랑 PJC를 구분을 짓고 싶다라고 하면은 느낌적으로 어떻게 가면 되냐, 어, 리듬과 리듬 사이에 갑자기 QRS만 툭 들어가요. QRS가 갑자기 툭 끼네? 피파 어딨어? 피파 없고 QRS만 끼네? 그러면 높은 확률로 PJC일 가능성이 있고, PAV를 동반해서 원래 끼면 안 되는 정상적인 리듬 사이에 피파를 포함해서 QRS 컴플렉스가 같이 끼네
하면은 요거는 PAC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둘 다 P는 premature, 조기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이해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볼 그림은 이제 PJC여도 그 발생하는 부분이 이제 SA 노드에서 AV 노드 근처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향 피파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좀 네거티브 디플렉션으로 보이는 이렇게 피파를 같이 끌고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예외적으로 있다 설명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PSVT. 좀 어렵죠, 내용이. 자, 하나씩 단어풀이를 해볼게요. 파록시스말, 수프라, 벤트리큘라, 타키카디아. 타키카디아래요. 빈맥인데 파록시스말, 발작성, 갑작스럽게 생긴 타키카디아인데 어디서 생겼냐? 수프라. 수프라는 말 그대로 그 윗부분이란 뜻이고, 벤트리큘라, 심실성 위에서 생겼대요. 심실 위에. 그러니까 발작성 상심실성 타키카디아가 여기에 해당한다란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왜 주로 생기냐? 방실잡합부 회기로에서 발생한 이소성 리듬으로, 이소성 리듬보다 원래 생기면 안 되는 곳에서 추가적인 정기적인 그 신호가 자극이 된 상태여서 150에서 250회까지 하트레이트가 뛰는 현상을 말한다. 특징은 갑자기 발생하고 갑자기 사라지는 거. 그래서 파록시스말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발작성이라고. 이 PSVT는 크게 종류가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AVNRT 그리고 AVRT,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사실 묶어서 그냥 SVT라고 불러요. 진짜 갑작스럽게 생기고 사라지는 파록시스말이 있는 반면에 이제 SVT, 다음 설명드릴 AVNRT라든지 AVRT라든지 얘네가 이 파록시스말을 제외한 그 스프라벤트리큘라 상심실성 빈맥의 종류에 해당하는 친구들이고, 첫 번째 볼 거는 AV 노달 리트렌트 타키카디아 AVNRT 줄임말이고요. 어떤 식으로 기전이 이루어지냐면 제가 이야기 드렸죠. 심장은 SA 노드에서 AV 노드까지를 보낼 때 얘가 직접 통과를 시킨다는 개념보다는, 자, 여기가 이제 히스 번들이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 뭐 이제 좌심실 쪽으로도 갈 거고요. 대표적으로 요렇게 세 가지의 길이 있는데 요 위에 있는 이 길, 요거를 fast pathway라고 부릅니다. 위에를 fast pathway라고 부르고 아래에 있는 요 둥근 길을 여기를 이제 slow pathway라고 불러요. slow pathway. 어쨌든 빠른 길, 느린 길. 오케이. 거기까지 알겠어. 자, 그러면 주된 전기적인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건 어디서 전달이 되냐? 이 패스트 패스웨이를 따라서 전달 속도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슬로우 패스웨이는 어떻게 역할을 해요? 실제로 길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도 가고 저 방향으로도 가요. 근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게 패스트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빠른 대신에 부릉기, 그러니까 휴식을 갖는 시기도 그만큼 좀 오래 걸립니다. 네. 왜냐면 쌤들도 빠르게 달리고 일하고 하면은 오래 쉬고 싶잖아요. 그런 느낌이고요. 슬로우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속도는 느려요. 원만하게 그냥 이렇게 산 곡선, 능곡선, 능선 이렇게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고, 패스트는 그냥 다이렉트로 계단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슬로우 패스웨이는 또 갖는 다른 특징점이 패스트 패스웨이보다 부름기가 짧다라는 거. 그러니까 회복기를 조금만 가져도 다시 정상 작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워낙에 원래의 신체적인 구조는 요 시기가 어쨌든 맞물려져서 패스트웨이로만 사실 주된 그 전기적인 신호가 통과가 되는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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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우연치 않게 이 슬로우 패스웨이를 지나온 전기적인 신호가, 자, 신호가 패스트 패스웨이의 부릉기에 겹쳐서 여기 원래 막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넘어가도 되나 하고 이제 히스 번들로 지나갑니다. 네, 히스 번들로 지나가게 되고, 자, 패스트 패스웨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렇게 해서 빨리 왔는데 얘가 먼저 선수를 치고 있어. 심지어 부릉기에 들어왔네. 나 어떡하지? 얘가 다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역방향으로 해서 돌기도 하고, 여기 이 슬로우 패스웨이가 왔던 길을 또 그대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이 AV 노드가 사이에 껴있는데 요 길을 빙글빙글 리엔트리하게 계속 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전기적인 자극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빙빙 돌면서 자극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트레이트가 뜰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놨어요. 기존 신호는 위에 빠른 길을 선호한다. 다만 이소성 박동으로 빠른 길이 부릉기 시간에 걸려버리면 느린 길 전기 신호, 그러니까 아래 슬로우 패스웨이저를 통해서 전달되고, 이후에 빠른 길 부릉기가 끝나면 역행성으로 이소성 박동이 전기적인 신호를 따라서 또 거꾸로 빙글빙글 돌고도 합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기전으로 발생하는 게 여기서 봤던 AVNRT, 일종의 SVT의 한 종류인 거고,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전으로 주로 이제 AV 노드, SA 노드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주로 역핵성 P 웨이브가 보이고 하트레이트가 띱니다. 실제로 EKG가 되게 복잡하게 부부부부부 하고 뜨고 있어요. 요런 리듬의 기전을 갖고 있는 거고, 다음은 이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AV 노드 리엔트리 타키카디아, AVRT라고 해서 AV 노드 기전으로 해서 이제 리엔트리가 깔려 있는 상태인 거고, 자, 기전은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원래 SA 노드, AV 노드, 히스 번들 에서 통과해서 이쪽으로 쭉 통과해갖고 베이스라인으로 와서 베이스라인에서 전기적인 신호가 사라지면서 다시 심실이 재분극하는 단계를 이루는 거, 이제 그게 이 게이지잖아요. 근데 진짜 정말 특이하게 어떠한 신체적인 조건이나 뭐 물리적인 조건이든지 화학적인 조건이든지 간에 이 SA 노드가 이렇게 우심방 쪽으로도 보내고 AV 노드 쪽으로도 보내고 또 어디로 보낸다고 했죠? 맞아요. 좌심방 쪽으로도 보내요. 근데 원래는 여기 길이 막혀 있어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인선지 길이 오픈이 돼 있는 거죠. 네. 길이 오픈이 돼 있으니까 얘는 열린 대로 쭉 갈 거예요. 쭉 가게 되고 이제 원래 정상으로 왔던 애랑 마주치게 되죠. 마주치게 되고 얘가 야,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 맞아? 몰라, 난 길이 열려있어서 일로 가는 건데 하고 여기로 왔다가 또 이제 여기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빙글빙글 돌기 시작해요. 요게 이제 AVRT의 기본적인 그 형태 생린 거고요. 주로 이때 델타파가 발생을 합니다. 델타파가 발생을 하고, 델타파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존의 EKG에서 자 보면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천천히 굴곡을 지면서 올라가게 돼요. 이렇게 굴곡 지고 올라갔다가 꺼질 때는 훅 한 번에 뻑 빠지는 걸로. 왜 그러냐면 이 부전도로 때문에 생긴, 그러니까 특수한 길 때문에 생긴 여기에 전기적인 자극이 어쨌든 심실을 자극을 줄 거 아니에요. 심실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수축은 하는데 정상의 방향대로 전기적인 신호가 통한 게 아니다 보니까 느려지면서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와이드 QRS의 모양을 갖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드 QRS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델타파가 나타났을 때도 볼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여기 패스웨이는 왜 생겨요?
이건 사실 정확하게 이유가 밝혀진 건 없어요. 선천적인 기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후천적으로 추가적으로 약물 부작용이나 이런 걸로 생긴 걸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알아줘야 되는 건 이 액세서리 패스웨이라는 거. 패스웨이는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거지만, 액세서리 말 그대로 부가적인 길이잖아요. 부전도로라고 부르고, 정상적인 전도 이외에 심방이나 심실에 생긴 다른 경로 때문에 발생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 이것도 방향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제 보면은 얼터 얼서로믹하고 안티드로믹이라고 해서 정방향, 역방향. 자, 정방향이라는 건 뭐죠? 정방향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희가 기존의 SA에서 AV 노드, 히스번드를 통해서 프로켄의 섬유로 가는 방향에서 리엔트리가 계속 생기는 거고, 쭉쭉쭉 와요. 쭉쭉쭉 왔는데 여기 부전도로가 생겼어. 원래는 있으면 안 되는데 막혀 있어야 돼. 그런데 신호는 안 끝났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AV 노드를 직접 자극을 주는 거죠. 빙글빙글 빙글빙글 하고 계속 도는 거. 이게 정방향성이고, 역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자, 이 SA 노드에서 좌심방을 자극을 주려고 했던 전기적인 신호가 이 부전도로를 통해서 역방향으로 AV 노드를 꽂고 다시 빙빙 돌면서 부전도로, 심장, AV 노드 요 방향으로 빙글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 전도 방향이랑 같을 때는 이제 정방향, also 얼서러믹이라고 표현을 하고, 반대 방향, 역방향일 때는 안티드로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EKG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 얼서로믹 같은 경우에는 정방향,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레이트는 엄청나게 빨라져요. 엄청나게 빨라지고, PAV는 중요한 건 뭐다? 심실수축 이후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심실 쪽을 자극을 하고 있으니까 SA 노드에서 보내는 웨이브, 또 그 근처에서 나오는 이소성 피파들은 심실성 수축의 뒤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행 피파는 없고 더 이상 SA 노드의 자극을 받지 않으면서 역행성 P웨이브는 QRS 뒤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QRS가 우선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되고 후두두둑 뛰면서 하트레이트가 엄청 뛰죠. 자, 요거는 정방향대로 갔으니까 그래도 QRS 입장에서는 정방향 갔으니까 그래도 와이드하진 않아요. 그렇게 심하게 와이드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반대로 안티드로믹으로 갔던 그 QRS를 보면은 다 봤을 때부터 이미 와이드하죠. 엄청 넓죠. 그리고 PAV도 마찬가지로 QRS 뒤에 나타나는 걸로 해서 보이게 됩니다. 와이드 QRS가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VTEC과 구분하기 힘든데, 다만 어쨌든 요거는 VTEC에 준해서 치료합니다. 그거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심실성 부정맥 하기 전에 저희가 선생님,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좀 자주 사용하는 약물, 좀 자주 사용 안 했으면 하는 약물이 있어요. 사실 저는. 자, 아데노신이라고 해서 저희가 응급카트에 있는 약물이죠. 사실 많이 사용 안 하는 게 근무할 땐 좋긴 한데, 그래도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식인지, 어떤 식의 메커니즘으로 흘러가는지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끼워 넣기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PSVT라든지 SVT 질환에서는 1차적으로 고려할 만한 게 아데노신입니다. 아데노신은 그 AV 노드의 칼슘 통로를 일시적으로 차단시키는 약물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일시적인 에이시스톨, 심정지를 유발하는 약물인 거죠. 그 왜 유발을 할까요? 원래 모든 기계, 그냥 기계로 예를 들어볼게요. 잘 사용하고 있던 기계가 말을 안 들으면 힘들 뭐부터 하죠? 때린다 이건 안 되고, 한번 그 기계를 초기화시켜보죠. 꺼보고.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심장 리듬을 평평하게 만들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데노신은 그런 약이고, 기본적으로 반감기가 6에서 10초 정도로 상당히 짧은 약이기 때문에 플러싱해서 밀어 넣을 때도
빠르게 밀어 넣어 주셔야 되고요. 약들 중에서 이제 왼쪽 팔로만 써야 되는 거, 오른쪽 팔로만 써야 되는 거 이렇게 있는데 심장은 왼쪽에 가까이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왼쪽 IV 라인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했던 환자들의 경험담에선 진짜 심장이 멎는 게 이런 느낌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상당한 고위험 약품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이렇게 PSVT를 감별하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약이고, 이제 AV 노드 쪽 관련된 질환에서 발생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APB나 뭐 아테리아 플루터 같은 경우에서는 효과 없고 이걸로 감별 검사도 가능하다라는 거. 다만 주의사항은 꼭 처방을 받고 RN이 혼자 투여하는 게 아니라 옆에 닥터가 킵을 하고 있고 EKG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최소한 DC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한테 부착을 한 다음에 투여 전 EKG, 투여 중에 EKG, 투여 후에 EKG를 꼭 3번 팔로우해야 됩니다. 3번 팔로우하고 나서 처음에는 6mg 한바이아를 사용을 해요. 네. IV 사이드로 들이든 PICC로 들이든. 다만 C라인이나 PICC 같이 직접적으로 심장에 바로 들어가 있는 혈관에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6mm를 다 쓰는 이유는 어쨌든 가면서 그 바이어빌리티 같은 경우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 갖고 저희가 6mm를 다 주는데, C라인이나 PICC 같은 경우에는 그의 절반인 3mm만 줘도 된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런 환자들은 PIC가 없는 환자가 대부분이고 급성기 환자다 보니까 보통 IV를 주죠. IV 주는 걸로 설명을 다시 드리면 처음에 6mm를 쏘고 빠르게 쏘고 10cc 플러싱을 해줍니다. 셀라인으로. 그리고 환자가 쏘자마자 바로 EKG가 A시스톨이 뜰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리듬이 돌아오는 걸 확인하고 PSVT가 호전이 되지 않으면 그 용량의 2배인 12mg을 IV로 슈팅을 쏴줍니다. 똑같이 셀라인 10cc를 쏘고요. 제 경험상으로는 이렇게 2번 정도 사용하면은 웬만해선 리듬이 돌아오세요. 다시 정상적으로. 오래 가진 않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돌아오세요. 이러다가 이제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어쨌든 아데노신 자체가 중간에 AV 노드부터의 길을 끊는 거기 때문에 순환 혈액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중간중간에 바이탈을 꼭 해주는 것도 중요한 간호술기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래서 최대 6mm, 12mm, 12mm, C라인 같은 경우에는 3mm, 6mm, 6mm까지 3번 사용할 수 있다. 이후에도 안 되면은 다른 약제로 변경해갖고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 PSVT인 줄 알고 저희가 아데노신을 쓴 건데, 썼는데 크게 반응이 없다 하면은 PSVT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거보다 상태가 심각하거나. 그래서 변경해서 사용해줘야 된다는 거. 자, 금기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도, 3도 AV 블록을 갖고 있는 대상자들은 금기예요. 왜냐면 어쨌든 PR 인터벌이 길어져 있고 AV 노드에서 거길 차단해버리면은 진짜 바로 카리악 어레스트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식이나 또 COPD 대상자들한테도 금기인 게, 이게 기관지 경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라도 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2도, 3도 블록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환자가 페이스메이커가 켜져 있는 상태로 뭐 인설트가 돼 있다 하면은 그때는 그 사용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네, 이렇게까지가 저희 오늘 적셔널 리듬 쪽으로 봤던 네, 질환들이고, 이제 PJC, PSVT 안에 AVNRT, AVRT 이렇게 해서 부분 지어놨고요. 워낙에 그림이 EKG상이 되게 뾰족뾰족하고 많이 다량으로 그려져 있어서 제가 그림으로는 많이 못 담았어요. PSVT 같은 경우에는. PSVT는 선생님들 꼭꼭꼭 네이버나 구글맵 찾아서 구글링해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심실성 질환들 마무리하고 여기 시간 되면은 RBB, LBB까지 한 번에 끝난 다음에 EKG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안녕히 주무세요.